안녕하세요. 환장 웃쌤의 나합격 환경 기능사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기출문제의 경우 중요한 문제를 위주로 풀이를 해드리며 풀이하지 않은 문제 중 궁금한 문제는 카페나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12년도 1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형 스모그 발생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LA형 스모그라고도 하며 이 스모그의 특징들을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먼저 역전은 침광성 역전에 해당하며 발생 시기는 한낮으로 기온은 약 24에서 32도씨에서 계절은 여름에 발생하며 습도는 70% 이하로 낮은 경우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 오염물질로는 광화학적 산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농황산의 비중이 약 1.84이고 농도가 75%라면 이 농황산의 몰 농도는 몇인가요? 자, 그럼 나와 있는 단위는 몰 농도로 바꿔주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위는 알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비중은 단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중을 통해서 우리는 농황산의 밀도를 알 수 있는데 밀도의 단위인 1.84 g/, 세제곱센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단위를 변형시켜서 몰 퍼 리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람과 세제곱센치, 즉 세제곱센치는 밀리리터와 같죠. 이것은 세제곱센치와 같습니다. 자, 거기에 농도 75%를 곱해준 다음에 농황산의 분자량은 98이죠. 즉 98g당 1몰이 존재하므로 98g per 몰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단위인 리터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밀리리터와 리터 관계는 1000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 환산을 각각 하게 되면 밀리리터 소거되고 그람과 그람이 소거되어서 몰 퍼 리터가 나오게 되며 최종적인 답은 14.0816 몰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직경이 200mm인 표면이 매끈한 직관을 통하여 125m 3승/m 의 표준 공기를 송풍할 때 관내 평균 풍속은 자, 환경공학에서는 Q는 AV, 즉 유량은 송풍량은 평균 유속과 그 다음에 단면적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단위는 평균 풍속인 미터 퍼 세크 단위이기 때문에 V를 남기고 넘겨주게 되면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단면적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직경은 원입니다. 원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구할 수 있고 이때 그럼 단위 환산을 하게 되면 밀리미터를 미터로 바꿔주게 되면 단위는 0.0314m 제곱이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송풍, 평균 풍속은 보게 되면 125m 3승/min 나누기 단면적인 0.0314m 제곱을 하게 되고 최종적인 단위는 세크 단위이기 때문에 미니트를 60초로 바꿔주게 되면 따라서 답은 66.3482m/s라는 답이 나오게 돼서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수소 10%, 수분 5%인 중유의 고위 발열량이 1000kcal/kg이고 저위 발열량은 얼마인가요?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개념에서 많이 풀어봤는데 저위 발열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고위 발열량에서 600 곱하기 가로 9H 플러스 수분량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바로 대입을 하게 되면 고위 발열량인 10,000 빼기 600 가로치고 곱하기 9 곱하기 수소가 10%이기 때문에 0.1을 곱하고 수분량은 5%가 있기 때문에 0.05를 더해서 계산하시면 943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게 되죠.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직경이 30cm이고 길이가 15m인 여과자루를 사용하여 농도가 3g/m 세제곱의 배출가스를 1000m 3승/min로 처리하였다. 여과 속도가 1.5cm/s일 때 필요한 여과자루의 개수는 여과자루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과자루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배출가스량을 어떻게 나눠주냐면
단면적과 여과 속도로 나눠주면 되는데 지금 단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그쵸? 단면적은 파이 dl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위에서 주어진 것은 d가 나와 있죠. 직경이 d인데 단위를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미터 단위로 바꿔줍니다. 즉 30cm는 0.3m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여과 속도도 마찬가지로 미니트 단위로 맞춰주게 되면 15cm/s를 먼저 센치를 미터로 바꿔주고 세크를 미니트로 바꿔주게 되면 여과 속도는 0.9m/min가 되게 돼서 그대로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 파이 곱하기 15 곱하기 0.3 곱하기 0.9분의 1000으로 답은 78.5950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개수 단위나 이렇게 개수 단위로 나오게 될 때는 무조건 올림을 하게 돼서 79개가 답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대륙권에서는 온실가스이며 성층권에서는 오존층 파괴물질로 알려져 있는 것은 뭐죠? 아산화질소 N2O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대기 상태가 중립 조건일 때 발생하며 연기의 수직 이동보다 수평 이동이 크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멀리까지 퍼져나가며 지표면 가까이에는 오염원의 영향이 거의 없으며 이 연기 내에서는 오염의 단면 분포가 전형적인 가우시안 분포, 여기가 포인트죠. 가우시안 분포가 나왔다 하면은 바로 원추0이 답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탄소, 수소, 황의 조성을 가진 중유 1.7kg을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무엇인가요? 자, 이것은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론 공기량은 이론 산소량 나누기 0.21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이론 산소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867 곱하기 탄소의 구성 성분, 그 다음에 5.6 곱하기 수소의 함량, 그 다음에 0.7 곱하기 황의 함량, 마이너스 0.7 곱하기 산소의 함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이론 산소량은 2.2053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이론 공기량은 위에서 구한 답에서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1kg당 발생하는 양이기 때문에 지금 중유는 1.7kg이 존재하게 되죠. 따라서 마지막에 1.7kg을 곱해주게 되면 답은 17.8524가 나오게 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1몰의 황산 10ml를 1몰의 수산화나트륨으로 중화할 때 소요되는 수산화나트륨의 양은 얼마인가요? 자, 이때는 MV는 N-V- 공식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때는 단위만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때는 농도를 노르말 농도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몰 농도를 먼저 환산해 주게 되면 노르말 몰 농도는 지금 1몰인데 이것을 노르말 농도로 환산시키면 이때는 2 노르말 농도가 되고 이때 NaOH에 대한 노르말 농도를 구하게 되면 이때는 1 노르말 농도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중화할 때 소요되는 수산화나트륨의 양은 20ml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2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 회분식으로 일정한 양의 에너지와 영양분을 한 번만 주고 미생물을 배양할 때 미생물의 성장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것은 정말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인데 먼저 유도기, 대수성장기, 그다음 정지기를 거쳐 사멸하는 단계가 됩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은 삼열기, 이쪽은 정지기. 지금 이 부분은 대수성장기, 그리고 앞에 살짝 기울기가 있는 것은 유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적조 현상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 물질은 어떤 물질이 있죠?
즉 적조 현상과 부영양화 원인 물질은 대표적으로 질소와 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질소는 없기 때문에 주된 원인 물질은 인이 되겠네요. 27번 해수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해수의 pH는 약 8.2 정도로 약 알칼리성을 지닌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2번 해수의 주요 성분 농도비는 거의 일정하다. 그렇지 맞죠? 3번 염분은 적도 해역에서는 높고 남북 양극 해역에서는 다소 낮다. 맞는 특징이고 4번 해수의 마그네슘 퍼 칼슘 비는 300에서 400 정도가 아닌 3에서 4 정도입니다. 해수의 암기법에 대한 내용은 개념 설명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한번 설명을 듣고 오시면 조금 더 문제풀이가 수월하실 거예요.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경도를 일으키는 금속의 이가 양이온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도를 일으키는 금속의 이가 양이온도 마찬가지로 앞의 개념에서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경도를 일으키는 금속의 이가 양이온은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철, 망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나트륨과 칼륨 같은 녀석도 경도를 일으키긴 하지만 적은 양으로는 경도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은 뭐라고 불렀죠? 그쵸? 가경도라는 녀석으로 불렸습니다. 또한 이 나트륨은 어디서 사용되냐면 SAR, 농업용수를 구하는 공식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로 알고 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침전지에서 지름이 0.1mm이고 비중이 2.65인 모래 입자가 침전하는 경우 침전 속도는 얼마인가? 자, 이때는 스토크스 법칙을 적용하는데 이 스토크스 식은 정말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셔야 되죠. 자, 스토크스 식은 18 곱하기 뮤 분의 dp 제곱 가로 로 p 마이너스 로 g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뮤는 점도, dp는 입자의 지름, 로 p는 입자의 밀도, 이때 로는 배경 물질의 밀도, 이때 g는 중력 가속도를 구해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지금 제가 적어드린 단위는 다 뭐죠? 센치그램, 센치그램, 센치세크, 센치그램, 세크가 있습니다. 즉 CGS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단위들이 킬로그램 혹은 미터가 많이 나오게 되면 뭐였죠? MKS 단위로 맞춰줘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dp는 지금 센치로 바꿔줘야 되는데 주어진 단위는 밀리미터이므로 이것을 센치로 바꿔주게 되면 0.01cm가 되고 또한 참고적으로 1ml는 1 세제곱 센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 아닌 980cm/s 제곱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 0.8983 cm/s가 나오게 됩니다. 즉 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 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5%는 몇 ppm인가? 자, 1%는 10,000 ppm이므로 여기서 0.05에다가 만을 곱해주게 되면 500 ppm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문제 BOD가 200mg/L이고 폐수량이 1500m/3승/day인 폐수를 활성 슬러지법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FMB가 0.4kg/kg/day라면 MLSS 1500mg/L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포기조의 용적은 얼마큼인가? 자, 그럼 이때 필요한 공식은 FMB를 구하는 공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FMB는 어떻게 생각하면 됐죠? 그쵸? 먹이. 얘는 F는 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가 아니라 먹이죠. 먹이. 그리고 이때 M은 미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생물은 포기조에서 살기 때문에 포기조의 용적 곱하기 MLSS 농도를 곱해주시고 먹이는 BOD를 먹기 때문에 BOD 곱하기 BOD가 얼마큼 들어오는지 알 수 있는 유량, 즉 폐수량을 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것은 포기조의 용적이기 때문에 이 FMB와 포기조의 용적을 바꿔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즉 FMB는 0.4, MLSS 농도는 1500, 이때 여기서 1500은 유량, 여기서 200은 BOD의 농도입니다. 따라서 답은 500m 3승이 나오게 되죠. 참 쉽죠?
다음으로 4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 강도 10의 단색광이 정색액을 통과할 때 그 빛의 80%가 흡수되었다면 흡광도는 얼마인가? 자, 먼저 흡광도는 로그 투과율 분의 1로 구할 수 있으며 투과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하면 전체 1로 봤을 때 흡수율을 빼주면 됩니다. 즉, 투과율은 흡수율을 빼줬기 때문에 0.2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이때 t의 값에 0.2를 대입하게 되면 0.990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좀 헷갈리신 분들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발사한 빛이 1이라고 봤을 때 어떤 물질을 통과해서 여기서 0.8만큼을 흡수하게 되면 0.2만 투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즉 그래서 1- 흡수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투입량이 1톤 per hour이고 회수량이 600kg per hour 그리고 그중 회수 대상 물질은 550kg per hour이며 제거량은 400kg per hour 그중 회수 대상 물질은 70kg per hour일 때 회수율을 리에테만 식으로 구하게 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때는 총 회수 대상 물질분의 회수된 회수 대상 물질 마이너스 총 제거 대상 물질분의 제거된 제거 대상의 물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총 필요한 회수 대상의 물질은 620이고 회수된 회수 대상의 물질은 550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550을 대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총 제거 대상 물질은 380 그리고 이때 50은 제거된 제거 대상의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효율을 계산하게 되면 75.5518%, 즉 3번이 답이 되게 되죠.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45번 문제. 압축기를 사용하여 어떤 쓰레기를 압축시켰더니 처음 부피의 4분의 1이 되었다. 이때 압축비는 압축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압축 후의 부피분의 압축 전의 부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압축 전에는 어땠죠? 압축 전에는 1로 봤을 때 압축 후가 되면 부피는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을 V라고 보고 압축 후 부피를 4분의 V라고 보게 되면 이것을 계산하면 압축비는 4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즉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함수율 60%인 폐기물 1000kg을 건조시켜 함수율을 25%로 하였을 때 건조 후의 폐기물 중량은 얼마인가요?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단위가 있죠. 여기서 엄청 중요한 식이 있습니다. 처음의 부피 곱하기 1- 함수율은 나중 부피 곱하기 1- 나중 함수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건조 후의 폐기물 중량이기 때문에 V2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즉 V1 곱하기 1- V2에 대한 함수율 분의 1- V1에 대한 함수율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킬로그램과 톤을 바꿔준 이유는 최종적인 답이 톤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해준 겁니다. 즉 답은 2번인 0.53톤 정도가 나오게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49번 문제. 50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일주일 동안 10만 미터 3승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쓰레기의 밀도가 0.4톤 per 미터 3승이면 1인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요? 자, 지금 보기를 보게 되면 단위가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단위는 kg per 인 1이므로 이 최종적인 단위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죠? 이 500만 명은 분모로 가야 되겠고 지금 이때 10만 미터 3승은 일주일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분자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밀도는 어떻게 하겠죠? 이 미터 3승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 미터 3승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 밀도도 그대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식이 되며 지금 구하려는 것은 데이 단위이기 때문에 일주일은 7일이죠. 이렇게 단위 환산을 해주게 되면 1.1429kg per in day가 나오게 됩니다. 즉 답은 2번이 되게 되죠. 자, 이것은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있는 단위를 보고 어떻게 대입했을 때 같은 단위가 되는 것인지 파악을 하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5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느 도시 쓰레기의 조성이 탄소 50, 수소 5, 산소 39, 질소 3, 황 0.5, 회분이 2.5일 때 고의 발열량은? 자, 고의 발열량, 저의 발열량에 대한 문제는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아까 이전에서는 저의 발열량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고의 발열량에 대한 문제도 잘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8100 곱하기 탄소의 함량 50%이기 때문에 0.5를 대입하고 수소는 5%이기 때문에 0.05, 산소는 39%이기 때문에 0.39, 이때 황은 0.5%가 있기 때문에 0.005를 대입해서 그대로 계산하시게 되면 4145kcal/kg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참고적으로 저희 발열량 공식을 써드리면 고의 발열량 빼기 609H 플러스 W였죠. 같이 묶어서 암기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문제만 더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5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 파워 레벨이 125dB인 기계의 음향 파워는 약 얼마인가? 이 음향 파워에 관한 식도 잘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노트에 적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10 로그 기준의 음향 파워. 기준의 음향 파워는 문제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라는 것을 반드시 암기하시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대로 대입하시게 되면 W는 3.1623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이 로그를 계산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또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이 로그 앞에 개수를 다 없애줍니다. 자, 10을 나눠주게 되면 12.5는 몇이 되냐면 로그 10의 마이너스 12승 그 다음에 W가 되게 되죠. 자, 이 W를 어떻게 빼낼 수 있냐면 자, 지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한번 배웠을 거예요. 이 밑은 영원한 밑입니다. 자, 이 밑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10의 12.5승은 어떻게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12승 분의 W가 됩니다. 자, 이때는 이 부분을 넘기기는 쉽죠. 즉 10의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하게 되면 W 값이 나오게 됩니다. 참 쉽죠? 계산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반드시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쉬운 문제예요. 6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0dB과 80dB인 두 소음의 합성 레벨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이때는 합성 레벨을 구하는 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죠? 즉 3번이 됩니다. 처음에는 70dB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고 그 다음에 80dB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쪽에 대입을 하시면 충분히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12년 1회 기출문제를 풀어보았고 다음 시간은 2회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